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각종 기행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2달 만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내 자리를 맡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대로 즉시 사임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후임을 찾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리송하죠.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내륙과 산지, 영남 일부 내륙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시간당 1cm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눈은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눈이 그대로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특히 보행이나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수도권 양주와 강화에는 8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고요. 서울에도 3.5cm가량 쌓였습니다. 현재 동쪽 일부 지역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서쪽 지역까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1cm 안팎,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2에서 7cm, 영남에도 최대 5cm의 많은 눈이 더 내릴 수 있겠고요. 전국 곳곳으로 5mm 안팎의 비가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큰 눈구름이 또 한 차례 지날 텐데요. 서해안과 호남, 제주 산지 중심으로 많게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절기 동지인 내일부터 폭설에 더해서 찬바람도 강하게 몰아치겠는데요. 현재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지역 한파경보로 격상한 곳이 많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한 채 영하 6도에 머물겠고요. 모레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를 기록하며 추위가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눈 소식에 한파까지 겹쳐 날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좋은 요즘입니다. 보행이나 교통안전에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충당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 바로 만나보시죠. 이 전국 곳곳으로 폭설이 계속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스를 실은 탱크로리가 전도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누출된 가스 양도 많지 않고 운전자도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3개 차로를 막아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린 점을 주목하고 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 중인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의 부인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압수물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검찰은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을 찾아서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 저녁에는 미 의회에서 연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구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우크라 현지 방문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큐시투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윤 대통령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지지율 상승 윤 대통령 연말 바빠진 김건희 여사입니다. 윤 대통령 계속해서 민생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모습부터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의 그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네, 취임 뒤 첫 업무 보고는 사실 부처 장관들과 독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 일반 국민도 좀 참석을 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안에는 이 부처 보고들은 좀 모두 마무리 짓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계획인데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난 15일에도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노조 부패도 공직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이 적폐 청산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이 3대 개혁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3대 개혁 관련해서 이수아 기자. 네. 이 어제 청년들이랑도 좀 만났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이 청년 200여 명과 이 교육 그리고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 네. 이 3대 개혁을 주제로 한 간담회 자리였는데요.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기념사진을 보니까 좀 익숙한 얼굴이 있더라고요. 지금 옆에 계신 이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님도 네. 출석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앞선 이 기재부 업무보고 때 발언과도 좀 결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이 노동을 존중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년 간담회 두고 야당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던 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도 네. 야권에서는 각본이 있는 게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네. 이 어제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정치 성향을 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200명의 청년들 이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보좌역이거나 이 자유청년연대 회원 등 윤 대통령의 우호적인 사람들만 불러 이 반쪽 소통에 그쳤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네. 이런 비판에 간담회에 참석했던 강승규 시민사회 소속은 6부류로 참가자들을 나눴다. 네. 다양한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청년 간담회 자리 직접 가셨던 분이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죠. 장해찬 이사장님. 네. 사진에서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이 가셨는데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보수를 지지하는 청년들만 부른 거 아니냐. 이 짜고 치는 구습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건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는 청년들이 함께한 거죠. 동의하는 청년들. 네, 제가 용산 대통령실과 함께 어제 행사를 주관했고 네. 또 저 자리에서 청년들이 앞장서서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에 힘을 보태겠다. 우리가 나서서 이 개혁을 이끌겠다라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대선 때 했던 청년본부, 청년보좌역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참 많은 청년 시의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네. 이 청년 지방의원들도 함께 했었고요. 네. 또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시민단체도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민주당 쪽 청년들이나 진보 청년단체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사실상 민주노총의 하위 세력으로 전락해서 이 개혁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어제 모인 청년들이 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진 것을 시작으로 네. 앞으로는 뭐 민주당의 청년위원회나 또는 진보 성향의 청년단체와도 대화 내지는 토론을 계속하면서 네. 과연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 세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연금개혁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치열한 여론전과 또 설득전을 펼쳐나가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자리는 윤 대통령의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동의하는 청년들이 모인 자리는 맞다. 하지만 그러면 또 진보 쪽,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그럼 이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또 동의를 하는지도 같이 뭐 여론전을 통해서 좀 같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보면 뭐 굉장히 뭐 이 국민 보고대회 형식처럼 굉장히 뭐 국민 패널 100명을 놓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청년들을 따로 만나기도 하고 일단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수아 기자, 네. 원래 소통하면 보통 기자회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년 기자회견은 또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내부 검토 중이기는 했는데 이걸 결국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뭐 이런 대통령실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윤 대통령이 생중계 국정과제 점검 회의로 이미 내년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처벌 업무 보고 있잖아요. 이 일정이 좀 빡빡해서 좀
넣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또 업무 보고가 사실상 이 신년 기자회견의 의미다라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보고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이 출입 기자들이 각종 현안을 두고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신년 기자회견과는 좀 성격이 다른 네.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전임자들을 봐도 문 전 대통령 4년 동안 4차례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3차례 신년 회견을 열어서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우 언론 소통 사구로 쓰여졌던 어떻게 보면 도어 스태핑이 네.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윤 대통령한테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걸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스코어 딱 보면 민지숙 기자. 네. 일단 국정 지지율은 상승세예요. 맞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 45%대에 근접하고 오. 있습니다. 앞서 짚은 여러 논란들에 불구하고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2주 전보다 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이 윤 대통령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가장 높게 꼽혔는데요. 네. 이 부정적인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문제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45%에 가까운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지지율 어떻게 보면 이걸 굳힐 수 있는 게 또 사면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사면 지금 계속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좀 확정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저께 이진복 정무수석이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서 네. 직접 꽃과 선물을 건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이날이 이 전 대통령 생일이었거든요. 이 대통령실에서는 관례상 했던 일이다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네. 사실상 이 사면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이런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권 정치인 사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 불원서를 제출했죠. 네. 최근 언급된 이 한명숙 전 총리에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를 따르면 네. 현재 미납 상태인 추징금 7억 원을 다 내기 전까지는 사면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사실 이번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나온 게 이번 사면은 좀 대통합 사면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명숙 전 총리 지금 다 안 되는 분위기군요. 대통합 사면이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를 이제 헌법에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 같은 경우는 양 진영을 좀 아우르기 위해서 네. 균형을 맞추는 게 일종의 이제 관례처럼 있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치료 목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사면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이제 후보로 거론됐었던 뭐 김경수 전 지사나 한명숙 전 총리나 이런 야권 인사들이 이제 제외될 걸로 보인다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도 음. 야권하고 이제 타협하거나 뭐 적극적으로 협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을 해왔는데 그게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게 되면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이 중도층이나 혹은 뭐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층에서 이 비토 정서가 좀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네. 이 보수 진영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네.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네. 정권의 어떤 건강성을 해칠 수가 있다.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 우려하는 거라서 사면 조치를 할 때도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야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배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이 개인적인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 한 7개월 차 지금 되고 있죠. 근데 그동안 사실 처음에는 지지율이 좀 너무 낮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약간 일단 지지율로 봤을 때는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에 또 연말 분위기를 타고 이수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노출 빈도가 또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얼마 전에는 이 연말 소상공인 판촉 행사에 윤 대통령과 같이 와서 저희가 소개를 맞아요.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어제 청년과의 간담회 자리에도 동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환경 문제는 우리가 개인과 민족을 떠나서 그 개인의 성향과 가치를 떠나서 진짜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ESG 기업 환경
그런 노력들을 또 그런 기업 활동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간담회 찬석뿐만 아니라 어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가 오늘 대통령실 서명 브리핑으로 또 추가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도 단독 일정으로 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한부모 가정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에도 같은 이 단체 행사에 갔었는데 이때 네. 비공개 방문했던 시설에서 만났던 한부모와도 제외를 해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또 사진으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청년 세대 챙기는 일로 연말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에는 부산에서 이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이 쪽방촌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봉사 활동을 함께 했고요. 네. 또 청년들이 창업한 카페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유기견 관련된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뭐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지금 이런 행보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장혜찬 이사장님. 근데 사실 이 앞서서 캄보디아 갔을 때 그때 사실 논란이 됐었던 게 사진만 공개가 됐어서 그 사진 갖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이 조명이 뭐 있었던 거다 없었던 거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사진 말고 그럼 일정을 공개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참 되게 좋은 일정들인 건데 이것도 다 사후에 사진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왜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일정을?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 주요 요소가 네. 우리 사회 소외된 분들, 좀 상대적 약자인 분들 만나는 건데 네. 여기에 공개 일정으로 우르르 취재진이 따라 붙게 되면 그분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갑자기 뭐 많은 취재진이 몰리고 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고 네. 이게 결국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아니라 이 보여주기식으로 취재진 따라붙어서 이분들에게 불편을 끼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언론 환경이 조금 재정비돼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려 대통령실,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그 현장에도 네. 스랩바 끌고 올라와서 난동 피우는 기자가 버젓이 대통령실의 출입 기자로 아직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언론 환경이 좀 재정비되고 신뢰관계가 쌓인다면 뭐 나중에는 공개 일정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 환경이 재정비돼야 되는 게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개인 의견이죠, 그건. 네. 그게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소통의 방식이라는 게 기자회견도 하나의 소통 방식입니다만 네. 그 어느 대통령보다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단됐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처럼 국민 패널을 직접 초청하고 생중계하는 것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상당히 호의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기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해보고 네. 그중에 나중에는 당연히 뭐 기자회견이나 기자분들과의 문답 등도 네. 소통 방식 중에 하나로 또 재개되거나 특정한 날짜가 분명 잡히겠죠. 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장혜찬 이사장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런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행사 네. 같은 경우는 네. 비공개로 하는 것도 충분히 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제 정상급 인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국가 급변 사태를 제외하고는 네. 웬만하면은 한 해에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네. 이제 기자라고 해서 국민들과 다르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거를 물어보려면 사실은 형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패널을 각 부처에서 지난번에 선정했던 것처럼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 그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여러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갖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올해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지금 내놓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글쎄요, 저희 프레스룸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참사 53일 만에 국조특위 첫 현장 조사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참사 유족들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 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이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모습인데요. 네. 저희가 먼저 이 어제 유족들과의 만남 모습부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종훈 씨, 권유희 씨, 당신들 엄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보신 것처럼 유족들의 이 요청을 외면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죠. 네. 이 여권 특위 의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이 오늘 오전 여야의 완전체를 이룬 첫 현장 조사가 드디어 진행됐습니다. 드디어. 이 의원들 참사 53일 만에야 이 이태원역 참사 현장을 찾았고요. 네. 이 현장은 이 유가족들과 이 시민들 울음으로 좀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지껏 뭐 했느냐 이런 좀 절규들도 이어졌고요. 의원들은 여기에 이제 고개를 떨군 채 이 무거운 표정으로 조사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흔들고 계시죠? 네, 거기서부터 7m,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7m까지가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집중적으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사상자가. 이쪽 계단에서 서 있던 분들이 여기가 이제 세계문화음식거리의 주 메인 도로가 되는데 양쪽으로 보시면은 음식점들이 있죠, 주점들도 있고 했는데 보통 현장 팀장이 현장 지휘에 걸쳐 하는 거예요. 네. 나오는 시점이 23시 내년 시점 선언을 합니다. 네. 여기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체 활동 시작했지만 앞으로 남은 길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공식적으로는 1월 7일까지죠. 이제 1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시간을 허비했던 만큼 특위 기간 연장하겠다 밝혔지만 여당은 기간 연장은 지금 당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참사가 빚어지고 지금 여야가 같이 결국 드디어 53일 만에 지금 참사 53일 만에 현장 조사에 갔습니다. 또 마침 또 오늘따라 하늘에서 눈은 또 왜 이렇게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유가족들 지금 오열하는 유가족의 모습도 봤는데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1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을 안 하고 17일 안에 이게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형식적으로만 따지면 45일 기간 중에서 17일이긴 하지만 네. 앞서서 원래는 이제 자료 요청, 각 기관에 이제 자료 요청을 하거나 이런 준비 기간들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미 이제 세 차례의 청문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야 3당 중심으로만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야당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 자료 요청을 해도 정부 기관들에서 이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 혹은 지금 이제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공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답변들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여당 의원들이 특조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아직은 참여하지 않았었던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관을 압박하기도 좀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내년 넘어가서 이제 세 차례 있는 청문회 때도 별다른 결과를 이제 의원들이 보여줄 수 없다면 특위위원들이 뭔가 좀 이제 특수본의 수사를 넘어서는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네. 당연히 이제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연말과 연초에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은 지금 17일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기간을 연장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란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정말 가까스로 여야가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완전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여야는 손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재묵 기자, 예. 이 참사 관련한 정치권 논란은 지금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어제 소개해드린 내용의 좀 연장선인데 네. 이 한덕수 총리가 이 참사 분향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 유족들과 있었던 마찰 좀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렸었죠. 네. 30초 방문 논란에요. 이번에는 이 무단 횡단 논란이 오. 좀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돌아가세요. 예, 정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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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총리 혹시 어떤 말씀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도 계속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총리님? 정부 쪽에서 여러 번 밝혔으니까요. 수고하세요. 아, 예, 총리. 수고하세요. 이 영상 말미로 확인하셨겠지만 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던 상황에 한 총리 일행이 이 지나가는 모습에 저 영상이 좀 온라인으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접 보셨지만 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중으로 네. 이 취재진과 유튜버들의 좀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좀 자리를 피하면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한 누리꾼은 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 한 총리의 무단 횡단을 직접 신고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 경찰서로 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이 논란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여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사실 이 신현영 의원 계속 본인이 이 차를 부른 게 맞냐 아니냐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오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신 의원 참사 당일에 명지병원 측에 직접 연락을 해서 닥터카를 불렀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 어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데 이어서 네.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에게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이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런 구급차가 특정 의원의 그런 그 동승 때문에 집에 태우러 가는 일 때문에 그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간접 살인이 아닌가. 만약에 그때 일찍 도착했더라면 구할 수 있는 생명이 있었다면 사실상 신현영 그 의원 때문에 구조를 못한 게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논란, 신현영 의원의 이 닥터카 이 탑승 논란까지 지금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이 또 유족들한테 막말을 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말 후에 내가 공인인 걸 깜빡했다라는 말을 해서 또 진정성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왜 그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유족들을 이용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보라고 올린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에 보면 유족이라 지칭을 하셨는데 유족에 할 말이 아니었으니까 유족에게는 사과를 드립니다. 발언이 논란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네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제가 공인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과거에. 네, 지금 이 김민아 의원 지금 오후 3시 48분 좀 지나고 있죠. 잠시 뒤에 오후 4시에 창원시 의회에서 이제 윤리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안건이 좀 부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혜찬 이사장님. 근데 이 징계 요구서가 오늘 이제 부의가 되는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 징계해야 된다 좀 서명을 했는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명을 안 했다고 해요. 이게 징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윤리위 회부 요건은 갖춰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소속의 창원시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윤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런 식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주의하고 걸러내는
그러한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 네. 시의회 자체 윤리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런 경우는 창원시당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돌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안이 중대하게 될 경우에는 네. 창원시당 이후에 중앙당 차원에서도 윤리위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서요. 네.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이 발언 문제를 매우 엄하게 문책할 것이다라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서 오. 시의회 윤리위와 무관하게 국민들 네. 보시기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 안에 국민의힘의 시당이나 중앙당 차원의 징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국민들도 또 국민의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상처 입은 분들 또 조금이나마 위로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일벌백계라는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벌백계 그리고 시의회 차원이 아니라 뭐 중앙당 그리고 시당 차원에서도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실 국정조사가 그동안 예산안이랑 맞물리면서 이루어지지 않다가 정말 극적으로 지금 이 완전체를 이뤄서 오늘 드디어 첫 이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랑 맞물렸던 국정조사는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민채숙 기자 예산안이랑 전장현 시위가 또 맞물렸어요. 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장현이 시위를 중단하기로. 좋은 소식인데 왜 이렇게 우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 표정이 조금 네. 전장현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정장현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 반영이 안 되는 건 이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안 처리 자체가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장현이 일단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휴전이 오세훈 시장이 먼저 제안했고 전장현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시는 전장현이 이런 휴전 합의를 깨고선 다시 시위에 나서면 그때는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방침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 여야 간에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장현이 요구하는 이 예산이 글쎄요 과연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는데 임경빈 의원님. 네. 이게 글쎄요 서울시가 또 뭐 손해배상을 또 다시 제기하면은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화물연대 파업에 약간 기시감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서울시 관계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전장현이 만약에 이제 시위를 제기할 경우에는 올 한 해 있었던 그 피해들을 이제 다 묶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는 게 전장현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제 시위의 양상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시위를 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금 이제 장애인 연대에서 요청하는 것처럼 네. 장애인 권리 예산들이 국회에서 실제로 심의돼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일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각 상임위별로 이제 권리 예산들이 좀 쪼개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동권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를 지하철에 설치하는 예산 는 뭐 국토부 네. 쪽에 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택시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다른 별도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좀 통과가 돼서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서울시에서 지금 강경책을 예고하는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효과는 그거랑은 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화물연대 파업 행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네. 동시에 안전운임제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는 여론이 그만큼 높았거든요. 전장현 시위도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데 그 시위의 대의에 대해서는 또 이제 긍정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좀 균형 있게 고려를 하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 풀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죠.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국민의힘 당내 소식입니다. 제목은요, 김장현 대 장제원 이제 맞선 보고 데이트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 당내 친윤 의원이 얼마나 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모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국민의힘 내 최대 친윤 공모 모임, 그러니까 전신 민들레 모임이죠. 네. 이 국민공감의 2차 모임이 오늘 있었습니다. 1차로 모일 때는 의원 71명이 참석했는데 오늘 2차에는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의원이 왔느냐 이것도 좀 봐야겠죠. 그쵸? 이 비교해보면 1차 때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참했고 네. 이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참석했고 이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온 모습이었는데 네. 2차 때는
이 장제원 의원 참석하고 권성동 의원은 불참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 지도부 2명,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23일까지 대구 경북을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의 불참 이유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장은 이 자리에서 100만 당원 시대를 강조를 하면서 100% 당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한번 더 듣고 오시죠. 어떻게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되느냐? 우리가 뭉쳐야 돼요. 이 100만 당원 시대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뭉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만 당원 시대라는 게 뭐냐면 100만 당원 시대라는 거는 당심이 곧 민심이란 얘기예요. 100만 당원쯤 되면은 당심과 민심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수합니다. 네, 지금 공주가 지어보시죠. 장혜찬 이사장님, 지금 보면은 당원이 100만 시대다 이 얘기를 지금 한 3번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보면 당심이 이 100만이다. 이 당심 100% 룰에 대해서 약간 좀 힘을 싣는 그런 것 같은데 첫 모임 때는 안 나왔다가 또 이번 모임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랑 주호영 원내대표도 또 왔거든요. 오늘 이 두 지도부가 온 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특별한 정치적 의미라기보다는 첫 모임이 워낙 많은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참석하면 또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으로 한번 건너뛰는 묘를 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이 주제가 다뤄졌었는데 제가 방송하면서도 참 아쉬운 건 이 강의 주제나 내용보다는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제가 이 프로그램 탓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전반적인 기사가 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노동개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감신사를 다뤘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좀 출동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당원 100% 투표로 아마 전국위와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될 텐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 이걸 누가 했느냐? 정진석 비대위에서 했다라는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적인 동의를 계속 받아서 이거 잘 바꾼 거다라고 여론전을 펼칠 필요가 누구보다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중요한 행사에 자주 참석하시면서 왜 당원 100%로 하게 되었는지 100만 당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설명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 꼬리표가 붙는 이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좀 설파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도 보면 수업 첫날은 다 옵니다. 둘째 날 오느냐가 진짜죠. 그럼 진짜 친윤계는 40명이다 약간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 중요한 친윤들이다. 주호영 정진석도 진짜 친윤이다. 아하. 네, 지금 근데 뭐 지도부 참석도 뭐 저희가 이 눈여겨볼 부분이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꼭 지도부가 아니어도 눈길이 가는 그 사람들, 이 친윤계 중에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제원 의원 그리고 먼저 번에 나왔었던 권성동 의원. 근데 오늘은 권성동 의원은 안 오고 장제원 의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이 왔습니다. 장제원, 김기현, 김장연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수아 기자. 이 장제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둘 다 참석했습니다. 공부 모임을 끝나고 김장연대가 요즘 하도 이슈가 되니까 기자들의 질문을 둘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 장제원 의원의 발언이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장 의원 그리고 김 의원의 발언 차례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김기현 의원님하고 포럼에도 같이 참여하셨고 오늘도 같이 인사 나누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말씀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트 중이죠. 그 정도 보시죠. 지금 이제 한겨울에 접어들었다 보니까 김장연대는 언제 공식화 선언하실 건지. 김장연대라는 것을 공식화 선언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김장은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의원 모두 표정이 진짜 맞선 보고 온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이야 뭐 긴장연대 관련해서 최근까지 긍정적인 입장을 냈지만 장 의원이 맞선을 봤다. 뭐 결혼까지는 조금 더 데이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는 모습. 이 김장연대설을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네.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 장 의원과 코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의원이 어제도 함께 같은 자리의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틀 연속 이 투샷이 잡힌 셈이죠. 네. 이 경남 김해에서 있었던 이 혁신 포럼 자리에서였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이 상임 고문으로 있는 단체인데 네. 이 장 의원 이 자리에서 이 윤심이 당심이고 또 이 당심이 민심이다. 이 민심과 당심 분리는 이 해계망측한 논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당이 이 대통령과의 다른 목소리를 낼 때마다 어렵지 않았었냐, 당이 어렵지 않았느냐며 이 마치 윤심이 곧 당심이자 이 민심이다는 듯한 이 취지의 발언을 좀 내기도 했었는데 이 동시에 있었던 발언을 좀 소개드리면은 이 김기현 의원은 이 행정 경험은 물론 이 투쟁력과 전략을 가진 분이다 이런 식으로 치켜세우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이 김장연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더해지는 중입니다. 임경빈 위원님, 지금 윤심이 당심이고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윤심이 민심인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김장을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하냐라고 김기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간판은 안 걸었지만 식당 영업은 합니다. 뭐 이런 걸까요? 김기현 의원께는 좀 안 된 말씀이지만 보통 이제 김장은 어머니가 이제 김장한다고 선언하고 이제 김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뭐 김장을 다 같이 한 다음에 결국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어느 집에 김치를 2포기 주느냐, 아하. 1포기 주느냐, 맞아요. 3포기 싸주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김기현 의원하고 이제 장제원 의원의 말을 좀 보시면 약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덜 적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트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완전하게 이제 힘을 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고 장제원 의원이 또 이제 워낙 노련한 그 정치인이다 보니까 결국은 당 내에서 이제 당권 주자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사람도 띄워주고 저 사람도 띄워주는 그래서 경쟁을 좀 촉발시키는 차원에서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힘을 실어주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이 김장연대의 이 향배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 친윤계 쪽에서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또 이 비윤계의 대표 주자하면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지금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강재묵 기자. 유승민 전 의원 굉장히 좀 요즘 세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강한 의지와 함께 이 강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기꺼이 밟혀주겠다, 꺾이지는 않겠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민심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래서 제가 당원의 힘으로 이거는 정당명 바꿔라 아니면 뭐 윤심의 힘이라고 그러든지 윤핵관들이 이러는 거는 저는 뭐 이 막장 드라마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다고 봅니다. 저를 뭐 저보고 십자가를 지라면 질 거고 뭐 저를 밟아 죽이겠다 밟으면 밟혀 주겠습니다. 근데 저는 결코 제가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막장 드라마 뒤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는 등이 거침없는 모습이죠. 오늘은 또 그런가 하면 이 당권 주자 한 명 한 명을 좀 이 저격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표현 좀 같이 보시면 이 바뀐 룰에 적응하고 이대로여도 이 자신 있다와 같은 표현하는 사람들 이 자체가 한심하다고 표했습니다. 이 앞서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유승민 대표를 저격하면 나온 이 인터뷰 표현 중에 지금 룰로 하더라도 좀 1등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었는데 지금 룰도 내가 1등이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애둘러서 좀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들 같이 나오는 중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안철수 의원 향해서도 좀 이제 저격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에 잘 보이려 애쓰는 것 같다 노골적으로 좀 드러냈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목적이 아닌 이도 있다는 듯한 표현이 좀 안철수 의원 통해서 있었는데 이 선을 그은 안 후보의 발언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애두른 표현 이상으로 경쟁 후보군에 대한 저격에 나서는 듯한 모습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장해찬 이사장님, 사실 지금 친윤계에는 약간 교통 정리가 뭐 명확하게 안 된 그런 상태인데 비윤계에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약간
이 압도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가 유승민이냐 아니냐 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대5 경선도 지신 분한테 유승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좀 과분한 칭호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당원들에게 얼마나 선택을 못 받는지 외면 받는지 본인이 좀 확인하시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유승민 전 대표의 남은 정치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교훈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해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에둘러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아이템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서초동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검찰 김만배 상태 직접 확인, 부인도 출석입니다. 네,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지난주 자해를 시도한 김만배 씨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요. 네. 이 검찰이 입원 중인 김만배 씨를 부지 못하고 이 대신에 부인을 검찰에 불렀습니다. 오늘 오전 김 씨의 부인은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나와서 이 그동안 주거지와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증거물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고 합니다. 김 씨 아내와 변호인은 계속해서 김 씨의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 않아서 당분간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모레죠. 금요일 날 사실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공판에 그럼 김만배 씨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예정돼 있던 재판이 김 씨의 입원으로 금요일로 연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맞아요. 어제 검찰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 재판도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현재 김 씨가 입원해 있는 이 중환자실 수사팀은 물론 가족 외에는 일반 면회자도 쉽게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김 씨의 부인 이야기만 전해 들었던 검찰이 이제는 마냥 전달받지만 않겠다. 직접 이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해당 병원에 요청을 해서 김 씨에 관련된 소견서를 직접 받아볼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 김 씨가 자해 시도를 한 것 자체에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수사 의지는 굽히지 않겠다. 이 전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수사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 처음에 이 김만배 씨가 자해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졌을 때 이게 결국 검찰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느냐. 검찰이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경빈 위원님. 지금 이 검찰은 우리는 뭐 좌고 오면 않고 그냥 뚜벅뚜벅 가겠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검찰이 사실 이제 상태를 확인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김만배 씨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셈이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좀 김만배 씨의 증언이 필요하다, 굉장히 좀 급하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이제 정진상 전 정무실장의 이제 재판이 곧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도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두 사람이 다 이제 입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김만배 씨를 통해서 기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혹은 이제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 그거를 전원 증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김만배 씨가 확정적인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수사를 압박하는 그 양상을 좀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좀 압박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대장동 수사가 사실 굉장히 좀 시작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이 대장동 수사는 사실 돈 흐름을 좀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민지숙 기자. 근데 이 돈 흐름 관련해서 검찰이 좀 뭔가 수상한 흐름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네, 검찰 김 씨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2호에서 빌린 이 돈 80억 원의 사용처를 은폐하려 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돈 2년 전에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범죄 수익으로 의심된다. 이런 정황을 밝혀서 경찰에서 내사를 했던 돈입니다. 이 검찰은 이 당시에 경찰 내사가 시작이 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공동 대표였던 이성문 씨에게 이 80억 원 의심을 받고 있으니 당신들이 썼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때 이성문 씨가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돈이 간 게 아니면 이게 문제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되물으니까 그렇게 하면 수사의 단서가 된다라며 사용처를 아예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
이런 걸 검찰이 지금 포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약간 뭔가 수상하긴 하네요. 수상하긴 한데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이 이전에 이 대장동 뭐 수익 배당 자체가 뭐 있기 전에 굉장히 또 거액을 여기저기서 또 빌린 이 정황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또 다른 돈입니다. 네. 김만배 씨 개인이 가족과 지인, 분양 업체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액수가 최소 4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린 날짜들을 살펴보니 이 대장동 수익금이 배당되기 이전인데요. 네. 2015년에서 18년 사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7년 대선 경선이 있었고 네. 18년도 경기지사 선거가 있었죠. 네. 이 시점이 겹치는 만큼 검찰에서는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굉장히 지금 수사가 어쨌거나 좀 새로운 국면들이 지금 조금씩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김만배 씨 지시에 따라서 뭐 뭔가 좀 은폐하려는 이런 정황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김만배 씨가. 네. 근데 지금 구속된 최측근들이 어떻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 사실 김만배 씨의 이 수사도 좀 뭔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검찰의 압박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이 사안을 다룰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감옥에 갔다 와야 된다면 갔다 온 뒤에 돈이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제 천화동인 1호가 뭐 이재명 이재명 대표 측을 위해서 마련된 돈인지 네. 아니면 진짜 자기 돈인지를 이제 증언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어차피 이게 범죄 수익이라서 국고로 환수돼야 될 거라면은 네. 최소한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 혹은 네. 증언 이런 걸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그걸 검찰이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자금 압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얘기하는 이제 최우양 씨 같은 경우도 결국은 김만배 씨의 일종의 지시를 받고 네. 현금화를 통해서 이제 이 범죄 수익들을 좀 흩어서 숨겨두려고 했었던 정황이 지금 발견된 거라서 네. 만약에 이게 꼬리를 밟히게 되면 네. 갔다 와서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온 뒤에도 김만배 씨의 돈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라 그럴 경우에는 혹시 김만배 씨가 어떤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좀 주목을 하고 계속 이제 수사를 조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공판 중심주의라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에선 얘기를 안 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정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약간 폭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의 최측근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도 좀 사실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사실 이런 대장동 사건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연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실 다들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이재명 대표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SNS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아니다. 약간 반박하는 분위기도 지금 당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사실 우리 민주당이 어렵긴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무슨 뭐 대단한 일을 겪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이렇게 국민들 민심이 떠나 있는데도 민주당에게 지지가 확 쏠리지 않는 거. 사실 이게 더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전략을 찾아내는 게 당대표의 임무예요. 이건 축구 뭐 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새로운 전략과 대안, 희망 이 점에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걱정할 거지 날씨가 추운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부 이제 비명계 전 의원님께서 친명계 의원들 뭐 20명인가 뭐 불렀는데 안 온다 그래가지고 뭐 파토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나 박찬대 의원님인데 친명계 의원들조차 모르는 권역식사 자리가 취소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친명계냐 비명계냐 이걸 떠나서 그리고 또 대표가 밥 먹자고 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라도 어떤 의원에게 그냥 식사 한번 하시자고 했을 때 야 나 너 싫어라고 하면서 거절할 그런 쫌스러운 의원님이 계실까? 저는 저희 당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지금 당내 분위기도 지금 친명 반명 약간 좀 뒤숭숭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선거법 위반으로 어쩌면 뭐 이르면 내년 2월쯤에는 직접 또 이 재판정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또 어떻게 헤쳐갈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